조선별난사. 조선과 중국과 일본을 지배하고 동양의 황제가 되겠다던 이필제의 난. 이필제의 난은 1871년 동학교도 이필제가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에서 동학교도를 규합해 봉기한 사건입니다. 이필제의 난은 1871년 3월 10일 동학 제2대 교주 최시영과 함께 지금의 경상북도 영덕군 영해면 일대인 영해도우부에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필제는 지금의 충청남도 홍성인 홍주에서 태어난 시골 양반이었는데 사려에는 외모가 흉악하며 평소 성정도 포악하다고 쓰여 있지만 과장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당대 증언에는 이필제가 신수가 훤칠한 미남에 언변이 특히 뛰어났다는데 역당으로 찍혔음에도 끊임없이 무리를 모은 비결에는 뛰어난 외모와 말재주가 있었습니다. 그의 증조부는 태안군수를 지냈던 이완이었으며 이필제 본인도 무과에 급제했으나 벼슬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과거 시험은 자주 치러지니 과거에 합격하고도 실업자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선달이라고 불렀습니다. 1850년 5월 이필제는 경상도 풍기군을 방문했다가 허관이라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는 이필제한테 앞으로 조선을 침략해 올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오랑캐 청나라에 맞서 싸우라는 가르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관이란 노인을 뒤에 허최나 화선으로 계속 다르게 불러 실존 인물이었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이필제가 허관이라는 신비한 가공인물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생각을 포장한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허관을 만나 가르침을 얻었다는 1850년부터 이필제는 단순히 집에서 빈둥거리는 선달이 아니라 나라를 뒤흔들어 보겠다는 야심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철종 14년인 1863년 동학에 입교한 이필제는 농민을 규합해 1869년 4월 진천작변, 1870년 2월 진주작변, 1871년 8월 조령작변, 그리고 영해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필제의 난은 동학농민운동의 맹아로 평가받고 있으며 일명 영해농민은 아니라고 불립니다. 1864년 3월 10일 경상감영에서 사돈안정의 죄목으로 교조 최재우가 처형된 가운데 영해 지역에서는 신양과 구양의 갈등 속에서 구양이 영해의 동학 접주 박하선을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박하선은 경상감영에서 고문을 받고 여독으로 1869년 사망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주작변에 실패한 이필제는 1870년 7월 영해로 잠입했습니다. 그는 1871년 3월까지 영해를 비롯한 경상도 일원의 동학교도 약 500여 명을 규합하고 최시영을 설득해 영해에서 봉기를 계획했습니다. 이필제, 최시영 등은 1871년 음력 3월 10일 교조 최재우의 순교 원의를 봉기일로 정하고 동학의 조직망을 이용해 경상도 일원의 동학교도 500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신길이인 영해도우부 서면 우정동 병암에 집결한 동학교도들은 저녁 7시 반 무렵 출진해 영해부성에 이르렀고 곧 영해관하를 장악했습니다. 영해관하의 동원을 불태운 동학농민군은 달아나는 영해도우부사 이정을 살해했고 3월 11일 관하에 있던 공전 150량을 털어 5개 동민들에게 나눠주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탐악한 부사의 죄를 성토하자는 것인 만큼 백성들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은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어서 이필제는 영덕관하를 공격하자고 제의했으나 주변의 의견을 고려해 3월 14일 최시영이 은거하고 있던 영양 1월산으로 들어갔습니다. 3월 15일과 16일 사이 영덕현령 정중우가 영해부의 병력을 이끌고 출동했고 연일 장기 청하세 고을의 현감, 안동 경주에서 병력이 출동하였습니다. 관군은 최시영이 은거하고 있던 1월산을 공략해 동학교도들을 체포하고 그 근거지를 없앴는데 이필제, 최시영 등이 단양 정기현의 집으로 피신해 영해 지역에 일어난 이필제의 난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양으로 피신한 이필제 등은 영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차 거사를 도모하게 됩니다. 그는 흥선대원군의 서원예철령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유림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고 8월 2일 거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거사 당일 집결 장소로 정해진 조령 주막에 예정된 인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을 파악한 관군이들이 닥치면서 정기현이 체포되었고 이튿날 이필제도 체포되었습니다. 의금부로 압송된 이필제는 그해 12월 24일 모반대역 부도주로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5번이나 전국 각지를 도망다니면서 끊임없이 반란을 선동했던 이필제와 그가 일으키려고 했던 나는 조선 후기의 국가 통제력이 그만큼 약해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로 오면 이필제처럼 아예 직업적인 반란 선동가들이 전국에 들끓었는데 잦은 밀란들의 배후에도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필제와 같은 선동가들은 조선 후기 사회에서 이른바 원국지사, 즉 나라를 원망하는 선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이필제처럼 재능은 있으나 출세를 하지 못해 사회에 불만을 품었고 그런 만큼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뒤엎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려는 목적에서 잦은 밀란을 주동했습니다. 무튼 이필제의 난은 최초의 교조신원 운동이었고 도탄에 빠진 백성과 외세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자는 반제반봉건 투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밀란과는 성격을 달리해 동학 조직망을 이용한 연합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을 가진 농민 항쟁이라서 1894년 농민 봉기의 맹화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 별난사는 조선과 중국과 일본을 지배하고 동양의 황제가 되겠다던 이필제의 난이었습니다.